괜찮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학생들 반응은 이 수학 1 배우고 수학 2 가면 보통 처음에는 겁먹다가 무조건 어려운 거구나. 막상 해보시면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런 반응입니다. 저희가 좀 8시간이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것들 되게 알맹이만 제가 쏙쏙 다 그냥 다 설명드린 거긴 해요. 자, 알맹이만. 자, 일단은요, 간단하게 혹시 지난번에 풀어보신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고 없으시면 바로 왔네.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저 오랜만에 척분 한번 가볼게요. 다들 문제는 풀어왔어요? 알나? 괜찮았어요? 자, 그럼 저희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이제 특강 때 뭐 있는지 한번 쭉 브리핑 한번 해볼까 제가? 내가 너무 이런 정리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정리충인데 여러분들이 좀 수학 잘하려면 정말 이런 정리를 좀 잘해봐. 그 뭔가 남들은 막 2배, 3배 하는 내용을 저희는 조금 이제 핵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럼 지금까지 자, 시작할게요. 소미도.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특강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이제 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내용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특강은요, 어쩌면 뭐 컨셉이 미분과 적분이야. 아마 말로만 들어보실 보통 별칭이 수학의 꽃이라 불러요. 꽃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의 꽃인데, 자, 미분과 적분을 배웠고, 저희가 처음 배운 게 이제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시간 하나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승우야, 자, 이거 혹시 미분할 수 있겠어? 다들 잘하죠, 이제는. 이제 고수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함수라 불러요. 기호로는 바풀떼기 하나, 프라임, 우리 학원입니다. F 프라임 X. 여기에 이제 미분이에요. 미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아마 그 다음 시간에 배운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순서는 좀 내 마음대로 그냥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적분을 배웠는데, 보통 적분은요,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이런 기호를. 자, 복습하는 중. 자,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자, 혹시 오랜만 알나? 이거 한번 적분할 수 있겠어?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 아이, 잘하네요. 오랜만인데. 자, 요렇게 하는 게 적분이지. 약간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마음가짐은 거꾸로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좀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사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계산은 이게 단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 미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몇 가지 활용을 제가 쭉 설명드린 거야. 그리고 어쩌면요, 이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 얘를 이용해서 이제 3차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3차 혹은 4차 혹은 그 이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안 까먹어도 진짜 이번 특강은 좀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혜린아, 혹시 요거 그리기 위해서 앞에 뭐랑 뭐를 먼저 배우고는 줄 알아? 몇 가지 준비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비유 들면서 너네가 하는 이런 그래프들은 어떤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야? 혹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요런 부분이 뭐예요? 수학에서 증가한다 그런 말을 쓰죠. 여기는 감소고 여기는 증가 맞나? 얘를 하기 위해 첫 번째가 증가 감소,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것도 도함수로 알 수가 있다고요. 다시 그 다음 필요한 혹시 요거 민결아, 요 점 이름 뭔지 기억나? 2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이 점을. 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을 뭐라고 하더라? 기억나세요? 뭐라 불러요? 극대. 여기는요? 극소. 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하는 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들도 도함수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좀 더 말해줘. 증가란 거는 기본적으로 하여나 도함수가 0보다 뭐일 때였지? 뭐 이럴 때였고요. 감소는 반대로 도함수가 0차로 음수일 때. 그리고 어쩌면 이 극값이라는 친구들이 도함수가 0인 곳에서 제가 아마 후보란 말을 썼을 거야. 왜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각각의 포지션인 거야.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해봤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가운데인 거야. 이거 가지고 몇 개를 더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번 그렇듯 최대 최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 내용이 뭐였냐면 방정식 풀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는 관계인데 3차 이상을 배웠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지. 혹은 부등식 풀 때도 가능하다. 까지 배웠나? 여기까지? 어때요? 정리? 예쁘죠? 그럼 이제 사실 미분은 더 안 하려고 6번 안 남았고 미분은 이 정도만 할게요. 사실 이게 다야. 이거 말고 한 개 나왔는데 걔는 그냥 약간 분업 같은 내용이라 이 정도가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메인은 단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적분인데 이제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아마 앞에 표지 제목 보시면 적분 앞에 뭔가 단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적분의 또 다른 종류 하나가 있어요. 자, 한번 필기 이어가 볼게. 한 장 넘기시면 위에 아마 공간이 뭐 어디 좀 있죠. 원래는 편집할까다가 한번 뭐 봐보시라고 표기 안 했습니다. 자, 공간에다가 하나 필기해 볼게요. 자, 필기를 어디부터 하시냐면 이 친구는 필기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쓴 이 친구를 하나 써보실래요? 간단하게. 아니다.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둘째 날에 적분을 배웠어요. 좀 오랜만인데 한 번 더 복습. 자, 인테그랄. 자,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시간 하나 써드릴 테니까 적분해봐. 좀 예쁜 걸로, 좀 쉬운 걸로 할까? 3x 잠깐만요. 4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dx. 자, 요거 한 번 더 각자 그 위에 공간에다가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적분의 또 다른 종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날이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 사실 2학기 내용이 양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할만한 과목인데. 자,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혜린아. 자, 얘 한 번 적분 도와줄래? 혹시 뭐 나왔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내가 4라고 썼네. 혹시 여러분들 그 펜으로 쓴 거 아니면 이거 그냥 3으로 할게요. 내가 예쁜 거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좀 안 예쁘게 나왔잖아. 왜냐면 제가 계산을 좀 여기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저기가 분수는 약간 안 예뻐가지고 sorry 3으로 할게요. 그럼 예쁜가? 혜린아? 도와줄래? 자, 얘 적분하면 뭐 나와요? x 4제곱 빼기 x 3제곱 더하기 c 더하기 감사합니다. 자, 항상 이 적분은요 마지막에 더하기 c를 붙이라고 했어요. 왜? 미분을 하면 숫자는 0이 되거든요. 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의 자, 그냥 적분이 아니라 정식 명칭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적분은요, 정식 명칭이 뭐냐면, 앞에 쓸게요. 부정적분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옛날에 그 프린트에 뭐 부정적분 구해라 그런 걸 나오는데, 부정적분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준비한 적분은요 부정적분이 아니라 색깔 바꿀게요. 적분은 적분인데 부자를 뗀 적분을 배워요. 정적분. 자,
신상입니다. 정적분. 그리고 자, 정적분은요. 일단은 뭐 그냥 쭉 한번 의식의 흐름 가볼게요. 자, 이 정적분은요. 일단 밑에 문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은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데 혹시 밑에 한 문제 보시면 뭐 하나 추가된 거 없어요? 아니나? 혹시 뭐가 추가돼 있어? 비교해 보시면 선생이랑 숫자가 숫자가 그 위아래 혹시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숫자가 있네. 자, 하나 숫자 써드릴까요? 자, 정적분은요.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야. 여기에 숫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0 신고할게요. 1. 자, 이제 요런 적분이 앞으로 정적분이라고요. 다시 숫자가 없는 적분은 부정적분이고요. 숫자가 있는 거는 정적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일단 이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그냥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 게, 자, 여기 0, 1 보이세요? 이게 어쩌면요, 뭐랄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사실 뭐냐면요, 여기 있을까요? 어떤 x의 범위 같은, 어떤 범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다시, 어쩌면 0부터 1, 얘는요, 말하자면 x가 0부터 1,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그래, 뭐, 가위? 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적분은 자 정이잖아. 혹시 뭐 한자 중에서 이 부자가 약간 뭐 우리 아는 것 중에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부정. 그럼 얘는 뭐다? 어쩌면 이 정자를 해석하실 때 이건 어때요? 정해짐. 어쩌면 얘는요 이 x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지. 맞아? 그런 적분이다. 그냥 부정 적분. 안정해져 있는 적분인 거고요. 얘는 부자가 빠졌으니까 민결아 뭐야? 정해져 있네요. 그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얘는 계속 어떻게 해요? 자, 계산이 포인트인데, 자, 잘 봐. 계산이 왜 쉽냐면 사실 계산은 그러니까 기본 계산은 쉬워요. 정적분은 뒤에 그런 성질 같은 걸 좀 잘 이용하는 게 포인트라서. 자, 기본 계산은요. 자, 순서 말해줄게. 첫 번째. 먼저 위에서 구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얘도. 정적분을 구하시려면 위에서 구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호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책에 보시면 이런 대괄호를 양쪽에 두 개를 써요. 어쩌면 그냥 기호입니다. 이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0과 1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맨 앞에 0과 1을.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죠?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끊어가겠다 그런 의미야. 한번 끊어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기를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서 색깔을 여기 숫자 있잖아. 이거를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하는 순서가 위에 있는 걸 먼저 대입을 합니다. 보통 위에 있는 게 먼저예요. 1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대입할 거예요. 아래 2번. 그래서 위아래를 대입하시라는 거야. 자, 빠르게 대입해 볼까요? 자, 위에 있는 거 1 대입하시면요. 암산해 볼게요. 자, 1 더하기 C 나오는 거 맞나? 1 더하기 C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대입하면 승우야 뭐 나오지? C 나오죠. 대입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요거 대입한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끝. 자, 빼시면 이거 아연아 뭐 나와요? 자,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원래 정적분 계산도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할 줄 알면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자, 요거의 답인데 사실은 뭐 설명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다시. 자, 이게 앞으로 정적분이라 불리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푸는 방식은요. 첫 번째, 부정적분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보통 이렇게 대괄호 치고 1, 0 한번 끊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걸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하나 비교해보자면, 혜린아, 그동안 부정적분은요, 계산 결과물이 항상 식이었죠. 여러분, 자, 얘는요, 항상 결과물이 어쩌면 약간 식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정적분은요, 민가라 상상해보면
항상 결과물이 약간 뭐가 나오지? 이렇게 숫자면요. 여기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그 결과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정적분은 계산하거나 뭔가 어떤 숫자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잖아. 대입했는데. 그쵸? 몇 번 더 해볼까요? 그럼 밑에 쭉 나와 이제 그냥 정적분 구해서 대입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럼 왼쪽에 4번, 오른쪽에 8번 두 개만 콕딱 풀어볼게요. 사실 정적분은 이 기본 계산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을 그냥 1초 만에 잘해. 보통 그냥 외운다고 치면. 근데 이제 요 다음 장에 또 그 앞에서 본 적 있는 그런 성질 이렇게 순수한 거 잘 안 나오고요. 또 뭐 합쳐라, 분리 그런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적분은 성질이 좀 추가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좀 이제 이 존재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체크해 볼게요. 정적분, 어쩌면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다들 뭐 잘 풀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용어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숫자가 뭐부터 뭐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필기해 볼까? 보통 밑에 있는 이 숫자를요, 저희끼리 대화할 때 아래쪽에 있는 끝이다라고 해서 또 아래 끝 이렇게 부르시다. 혹시 이거 저희끼리 소통할 때 아래 끝 뭐냐? 밑에 있는 숫자를 맞는 거야.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건 윗끝. 시겠죠? 윗끝. 그래서 아래 끝, 윗끝 이런 말 씁니다. 위 아래에 있는 끝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이게 답니다. 자, 4번, 8번 문제 다들 풀어보셨나요? 저도 가볼게. 자, 4번 문제. 자, 이거 풀어보시면요.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푸는 순서입니다. 1번. 먼저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자, 구해보시면 2x 3제곱 더하기 c 맞겠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한번 끊어봅니다. 3, 1. 그 다음 위에 거 대입을 할 거거든요. 자, 3 대입하시면 암산할게요. 54 더하기 c. 자, 아래 거 대입하시면 2 더하기 c. 두 개를 빼시면요. 얼마 나왔지? 52겠죠? 요게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자, 오른쪽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걸 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자, 계산 팁 하나 드릴까? 줘보세요. 너네가 이제 아까 여기는 하다 보면 하나 느끼는 그 감정이 아주 귀찮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배울 때는 이런 계산 팁들 몇 가지도 좀 소개를 드릴 거야. 이번 특강은 그냥 하세요. 몇 문제 안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있잖아. 뺄 차례인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상관없긴 한데 뭐 통분해서 빼도 괜찮은데 저는 이걸 또 좋아하긴 해요. 여기 분수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끼리 그냥 먼저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건 어떠냐는 거지. 자, 저기 빼시면요 3분의 7이죠. 여기 숫자끼리 지네끼리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자 C는 빼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통분해서 빼나 똑같긴 한데 약간 보시는 것처럼 좀 이게 좀 나는 좀 더 예쁘긴 하더라고. 이런 팁들을 좀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여기 파트야. 그러니까 정적분은 자칫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어요. 이걸 너무 순진하게 하면. 아시겠죠? 계산하시면 3분의 25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저희가 딱 두 문제 풀어봤는데 혹시 하나 드는 생각 없니? 써보세요. 너네 이게 원래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정적분 구할 때 써보세요. 여기에 C 있지? 친구야. 쟤 항상 어떻게 돼? 항상 여기 지워지는 거 아세요?
사실 정적분에서는 C가 굳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지워도 빼면. 그래서 보통 정적분 풀 때는 C를 잘 안 써요. 왜냐면 C가 항상 지워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습관이라고 치면 C를 쓰는 게 맞는데 정적분에서는 얘를 안 쓰는 경우도 좀 이상하면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봐. 자,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가보시면 뭐 또 이런 계산 문제가 쭉 나와요. 그래 하나 더 해볼까? 13번. 자, 13번까지는 뭐 별다른 성질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특강 거의 막바지인데 마지막 즈음에 설명드릴게. 그럼 이 적분은 어디에 써먹나요? 특히 이 정적분이 진짜 기가 막힌 쓰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마 소개드릴 것 같아요. 그 활용까지. 실제로 분량 자체는 그 미분 쪽이 훨씬 많고요. 적분은 정말 조금 나와요, 조금. 활용도 몇 개 없어, 솔직히. 그냥 하나 정도만 소개드릴 거예요. 정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제로 산업 현장이 많이 쓰입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저희 주변에도 있어요. 정적분 쓰는 곳이. 네. 자, 이 문제. 자, 이번에 풀 때는 C를 아마 안 써볼게.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적분을 먼저 합니다. 자, 적분하시면 2x4제곱 더하기 x3제곱 빼기 3x제곱이고요. C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끊어가시면 되고, 자, 위에 거 대입한 거 빼기 밑에 거 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위에 거 대입하시면 여기 81 곱하기 2니까 천천히 갈게요. 162 더하기 27 빼기 27. 자, 여기 위에 거 대입한 거예요. 빼기. 자, 밑에 거 대입하시면 이거는 암산되네. 0이네요. 밑에 거는. 이것도 지워지니까 정답은 160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제부터 그 소위 성질이라는 게 몇 가지 소개가 될 건데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1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음... 14번 문제는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하죠. 네. 어차피 몇 가지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좀 같이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듯 처음에는 기본 계산 배우고 그 다음 이어서 뭐 이런 거 된다 이렇게 쭉 나오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얘 혹시 알아? 풀면 정답 뭐 나와? 0이죠, 여러분들. 왜 0이다? 이게 재밌다는 게, 자,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잖아요. 이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잖아. 인정? 데이터 뺄 건 이거 똑같이요. 0입니다. 0인데, 자, 보통 이제, 근데 우리가 이번 특강 때는 이 성질을 아마 써먹을 기회는 없을 거예요. 자, 하나 필기하실래요? 자, 이게 어쩌면 성질은, 근데 사실 성질이 아까 당연한 건데, 하나 의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번 성질입니다.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으면요, 승우야, 항상 얼마다? 0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형 문제 중에서 원래 이걸 또 쓰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번에 못 풀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는구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가보시면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16번 문제 푸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푸실 때 여기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절반 잘라서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 측이 약간 아쉬운 게 다른 측에는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같이 주는데 한번 두 개를 같이 풀어보시겠어요? 이 친구는 좀 이제 오늘도 쓸 일이 있어요. 이제 이걸 약간 성질로 암기를 할 거야. 어차피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몇 가지, 그러니까 정적분은 이런 성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기억나?
딱히 없었거든. 그냥 적당히 뭐 더하기 빼기 분리 그거밖에 없는데 얘는 좀 많아요. 이 아래 끝이랑 위 끝의 존재 때문에 뭐 좀 더 나온다는 거지. 자, 한번 저도 따라가 볼게요. 자, 왼쪽 문제는 3부터 1입니다. 자, 일단은 둘 다 식은 똑같으니까 배우신 대로 식은 똑같으니까 부정적분 먼저 구하시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3부터 1 이런 경우니까 자, 위에 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자, 빼기 자, 밑에 거 대입하시면 얼마지? 18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9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계산하면 8 나옵니다. 그쵸? 자, 오른쪽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오른쪽 거는요. 자, 제가 이제 문제 하나 추가로 만들어 드린 건데 자, 달라진 게 뭐냐면 아래 끝이랑 위 끝 순서만 좀 바꿔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자, 혜린아, 얘 풀어보시면 정답 뭐 나왔어요? 얼마? 10? 10 맞아요? 자, 위아래 순서가 바뀐 거니까 잘 봐. 어쩌면 이거 두 개의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어쩌면 빼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혹시 이거 계산하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이너스 8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앞에 게 내가 틀렸어요? 앞에 게 그거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들 이게 10이네? sorry. 이거는 앞에 게 마이너스 10이고 뒤에 게 얘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그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플러스죠. 얘가 10이네. 진짜야.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온 거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의식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장에 좀 써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준비한 계산밖에 없어요. 다음 장부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뭐 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적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래 끝이랑 위 끝을 자리를 바꾼 걸 보여드린 거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민결아, 얘네들 딱 무슨 차이야? 부호가 사실 부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어쩌면 보시는 것처럼 빼는 방향이 바뀐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뺐는데 요게 바뀌면 반대로 뺀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 차이가 돼요. 이걸 의식해서 자, 2번 성질 한번 필기해 볼래? 성질을 좀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2번 성질은 바로 다음 장에서 가끔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정적분을 A랑 B 얘네들 자리를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실 때는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앞에 아니라 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같다. 이 내용 필기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 책에는 성질로 안 써 있는데 보통 다른 책에는 성질로 소개가 되는 성질이야.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성질은 이런 거 풀 때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어떤 이제 간단히 정리할 때 이런 거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건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이제 또 몇 가지 성질이 쭉 써 있는데 제가 아마 이번 숙제로 맨 뒷장에 부정적분 한 장인가 넣어놨을 거야. 사실 이 성질은요 하나 필기해 드릴까요? 어쩌면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과 동일합니다. 다시 이 성질은요 부정적분과 동일한 성질입니다. 자, 뭐 구경만 해볼게요. 저희 그 당시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성질, 기억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곱해진 거 이렇게 바깥으로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해진 숫자는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성질. 자, 부정적분과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다시 밑에 있는 2번, 3번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 자, 정적분 하나거든요. 더하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분리된 거,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죠. 자, 반대로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 하나 필기할게요. 자, 이 분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 정적분은요, 이 합칠 때, 이거 두 개를 합칠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뭐를 주의하냐면, 얘가 지금 정적분이잖아. 다시, 여기 보시면 아래 끝이 있고 위 끝이 있어요. 자, 아래 끝, 위 끝. 자, 이거 합칠 때, 여기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돼. 다시, 자, 뭐를 주의하고?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아야 돼요. 써드릴까?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같아야 해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 할 때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대충 합치면 되는데 정적분은 항상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아래 끝, 위 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냐에 따라서 좀 뭔가 전략도 바뀌어서 항상 정적분은 저거 두 개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합칠 때는요, 이거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하시고 똑같네? 합칠 수가 있는 거야. 분리할 때는 또 문제가 안 돼요. 분리는 원래 있던 걸 그냥 쓰면 돼, 이렇게 두 개를. 합칠 때만.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역시나 빼기도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는데 같은 주의입니다. 얘도 역시나 이 방향은 위에랑 똑같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같은지. 더 써줄까? 여기가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으면 합칠 수가 있어요. 이 성질은 동일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까지만 하고 그 다음 계산은 뭐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19번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부정적분이랑 같은 컨셉의 문제예요. 뭔가 좀 정리해서 풀라는 거야. 자, 각각을 푸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뭔가 좀 정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항상 수학의 계산 문제는 뭐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합쳐볼까요? 자, 이렇게 빼기를요, 합칠 수가 있는데, 부정적분 때는 그냥 합치면 돼요. 고민도 없어, 그냥. 근데 정적분은요, 항상 어딜 먼저 봐라? 아래 끝, 위 끝 체크해야 됩니다. 0, 3, 0, 3 똑같잖아. 이럴 때는 합칠 수가 있어요. 0, 3으로. 두 개를 빼보시면 되겠죠. 두 개 빼시면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요거 푸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번 한번 더 해볼까? 13, 13 같은 거 확인하시고 아 똑같네? 더하기 빼기는 합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곱하기랑 나누기는 안 돼요. 더하기 빼기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곱하기 나오면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뭐 전개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역시나 아래 끝 위끝 먼저 볼게요. 1, 3, 1, 3 똑같은데 가운데가 더하기니까 합치겠습니다. 자, 합치시면요 1부터 3 자,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시면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고.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2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게 힌트. 제가 앞장에 성질 하나 몇 개 만들어 드린 것 중에 그 두 번째 성질을 이제 이럴 때 써요. 보통 2번 성질을. 자, 이건 풀어보실래요? 자, 이번 문제는 왼쪽은 0부터 2고요. 오른쪽은 2부터 0인데 이런 걸 좀 합치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안 맞거든요. 이제 0, 2, 2, 0. 자, 안 맞는데 이 경우는요. 자, 뭐 하면 얘 둘 자리만 바뀌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럴 욕구가 생기면 그 성질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좀 의식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자고? 자, 0, 2, 2, 0인데 이거를 좀 똑같게 맞춰줄 거예요. 승우야, 자, 이거 두 개 자리를 아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대신에 바꾸실 때 앞에다가 뭐 쓰라고 배울게?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반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부호 차이거든요. 자,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시면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빼서 합쳐가지고 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암산할게요. 합쳐보시면 4x 맞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 푸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뭐 23번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쉬운 책이라 계산책이거든요. 좀 티가 나는데 그 성질은 이렇게 씁니다. 다음 자 나와. 약간 이제 마지막 성질이 나와요. 근데 자, 이번 페이지 위에다가 이 성질 별표 두 개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 진짜 좀 맛있는 성질. 이게 이제 정적분에 이제 우리가 유형을 안 풀 거야. 이 유형 문제가 이 친구 때문에 다 되고 이 성질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런 성질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결론만 한번 같이 볼까 그냥. 자, 어떤 성질이냐면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식, 요게 이제 그 성질입니다. 제가 보통 이 성질에 약간 이름을요, 제가 좀 이름 짓는 걸 좋아해요. 부제목으로 꼬리 물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꼬리 물기 성질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성질을. 왜냐면 좀 암기할 때 도움 되시라고. 약간 정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어떤 성질이냐면 역시나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쓸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만족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은요, 그 조건을 잘 봐야 돼. 앞장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총 3가지 조건입니다. 적으세요. 자, 제가 색깔펜 3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총 3가지를 만족하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성질인데,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 성질은요, 먼저 이 자리에 1번이라고 쓸까? 자, 식이 같아야 합니다. 1번은요, 저 정적분 2개 자리가 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시면 저거 쓰면 안 됩니다. 식이 같을 때. 그리고 자, 2번 조건은요, 여기 가운데가 반드시 더하기로 플러스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면 또 쓰면 안 돼요. 플러스로 돼 있을 때. 자, 1번, 2번은 사실 약간 기본 세팅이고, 이제 이 제목이 꼬리 물기 이유가 나와요. 결정타가 요 3번인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요. 잘 봐. 여기 현재 왼쪽이 A부터 C죠. 왼쪽이 A, C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 여기 딱 나오는 게 다시 C인 거 보여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정적분 더하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3, 3, 5 이렇게 꼬리를 문다는 거야. 1, 3, 3, 5 자, 이런 식으로 자, 꼬리를 물면요 이제 이 성질을 쓰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결론이 뭐냐면 일단 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2개를 한 개로 합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누군지 보이세요? 어차피 여기에 제일 처음에 A부터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에 B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성질이야. 자, 밑에 보시면 예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봐. 자, 위에 있는 조건 체크할게요. 적으세요. 첫 번째, 식 똑같아야 됩니다. 식 똑같고요. 두 번째, 가운데 플러스로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가 포인트야. 마이너스 1, 1. 그 다음 1, 2. 요렇게 꼬리를 무는 요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마일부터 2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증명을 안 할게. 실제로 가능한 성질이고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별표 2개짜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거 가지고 막 웬만한 정적분 회사는 이걸 많이 써요. 이 성질을 잘 이용하시면. 오늘 제가 마지막에 몇 문제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관련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25번 문제야. 자, 역시나 계산은 안 하고요. 조금 간단히 정리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냥 풀지 말고 일단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뭐 확인부터 해봐. 그러니까 정적분은 약간 부정적분과 다르게 계산 자체도 약간 중요해요. 이런 성질도 많고 계산하는 문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와. 자, 꼬리 물기 성질. 자, 풀어봤나요? 사실 뭐 쉽잖아. 풀어볼게요. 식이 같은지 확인했고요. 가운데가 더하기 확인했고요. 마일 2, 2, 3이니까 꼬리 물겠습니다. 자, 요거 혹시 민결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마일부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꼬리 물기. 이게 당연해요. 다 꼬리 무네? 그렇죠? 그 오른쪽에도 그거 있나? 아, 있네. 28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여기 정적분 풀 때에서 항상 아래 끝 있고 먼저 보는 거야. 저기가 뭐냐에 따라서 막 전략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우리 유형 같은 것도 많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정적분보다 얘가 좀 양이 많아요. 부정적분은 진짜 별로 할 게 없고 정적분에 와서 이런 계산도 좀 할 게 많고요. 유형도 더 많습니다. 자, 얘 있잖아. 자, 혹시 혜린아, 얘 지금 바로 꼬리 물 수 있나? 일단 어디가 안 돼? 가운데가 일단 플러스가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꼬리를 안 물잖아. 근데 가만 보면 혹시 혜린아 이거 해결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돼? 뒤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거 있지. 그래서 걔가 진짜로 많이 쓰여요. 조개를처럼.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걔를 한번 요구하더라고요. 두 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두 개 자리를 바꾸시면요. 자,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동시에 꼬리를 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질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꼬리 물어보시면 자, 승우야.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자, 아연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승우 나 푸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꼬리를 확 물어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30분 가볼까? 꼬리를요 사실 2번 이상도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 물기 성질은 위에 써있는 건 2개인데 뭐 2번 이상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꼬리 물기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뭐 특감이니까 특감이지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했잖아. 좀 자신감 받아가시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막상 해보면. 진짜 미분적분은 사실 막 누가 나 배웠어 자랑할 건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만약에 그 자랑이 단순히 하는 방법을 한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도 주입식으로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은요. 왜 못해 이걸? 외우는 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냐가. 근데 이번 특강 때 제가 도함수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다 말했어. 중요한 것들을. 그거는 약간 자랑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4참 그릴 수 있다. 자랑하세요. 자, 이 문제는요. 꼬리를 좀 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5, 4야. 민결아,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물 수 있겠지. 자, 자리 바꾸면서 앞에 부호가 바뀝니다. 꼬리를 확 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시면 되겠죠. 그럼 자, 얘 혹시 민결아,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마일부터 5까지. 잘하네요. 그래서 꼬리를 확 미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다음 장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다른 책은 준비 안 했고 책 한 권으로 그냥 준비 다 끝낸 거예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꼬리 물기 응용이야.
제가 이제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준비해봤어요. 3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함수식이 왼쪽에 따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정적분 구하라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고1 때 신상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쪼개진 함수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함수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그러면 일단 정적분을 하려면 뭔가 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쪽 식이 몇 개다? 2개예요. 심지어 적으세요. 심지어 x의 범위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야 되고요. 작을 때는 얘를 써야 돼. 그런데 혜린아,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여기가 x의 범위라고 했지. 현재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어떤 식을 쓸지 고를 수 있나? 여러분 얘를 쓰자니 1보다 큰 쪽도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안 되는데? 얘를 쓰자니 작은 쪽도 있잖아. 자, 이럴 때 지금부터 하나 시범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실 거야. 꼬리 물기를요. 방금 배운 그 꼬리 물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역방향으로 쓰기도 해요. 이번엔 반대로 식 한 개를 2개로 좀 꼬리를 물 겁니다. 자, 어떻게 물 거냐면 이번 문제는 1이 기준이에요. 1. 여기가 문제니까 이거 어때요? 0부터 1 혜린아 더하기 뭐부터 뭐? 요렇게 거꾸로 가는 꼬리 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인데 이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식 한 개를 분리를 하시라는 문제예요. 그럼 자 이제는 식을 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 혹시 아연아 왼쪽에는요 요 자리에는 둘 중에 뭐 쓰면 좋을까? 그리고 요거 혹시 밑에 건 거 아시겠어요? 0부터 1이니까 1보다 작은 쪽이잖아. 이럴 때 쓰는 게 또 이 꼬리 물기예요. 그래서 밑에 식을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꼬리 물기를 반대로 쓰기도 해요. 뭐 저가 좋아하는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승우야. 이 자리는요 둘 중에 누구 쓰면 될까? 1부터 2까지니까 위에야 아래야?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자, 얘 지금 1부터 2까지 범위죠. 근데 이 뒤에 표지판 보시면 1부터 2는 위에 속해 있어, 아래에 속해 있어? 위에 있잖아요. 위에가 1보다 큰 쪽이라며. 예스 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을 구하시면 끝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번 문제를 풀려면 또 이 꼬리 물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번 문제는요 0부터 1까지 정적분 하란 문제인데 왼쪽에 함수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이게 안 맞아. 아니 0부터 2까지인데 가운데가 1인데? 어떡하지? 1에서 한번 끊어 가시라는 거예요. 1에서 한번 끊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이렇게 식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산은 제가 그냥 좀 넘겨드리고요. 뭐 계산은 그냥 어렵지 않잖아. 간단히 정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자, 32번 문제도 0부터 3까지 정적분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왼쪽에 쪼개진 함수가 나왔는데 범위가 2가 기준이야. 2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럴 때 쓸만한 게 꼬리 물기예요. 꼬리 물기를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많이 써 실제로. 그러니까 앞장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를 합치기도 하는데 반대로 분리하게 돼요. 영상을 막 분리해가지고 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가볼까? 혹시 민규야, 이 문제는요 0, 3을요 어디에 한번 들렀다 가면 좋을까? 0, 2, 그 다음 뭐 쓸까요? 제가 보통 나중에 이제 정말로 배울 때는 뭐 들렀다 간다 이런 말 안 써요.
뭐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들렀다 가시라고요.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승우야 한 번 더. 자, 왼쪽에는요 위에 거 쓸까 아래 거 쓸까? 이제 이해했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밑에 걸 쓴다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은 위에 걸 쓰면 되겠죠. 다들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여러분들 저기 그 절대값 나오는 함수 보이세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하나 필기해볼래? 너네 이 절대값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아연아 이 절대값식 있잖아. 이거 식 혹시 하나처럼 보이니? 혹시 여러분 식 두 개란 거 아세요? 자, 도와줘.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절대값이 기본이야. 또는 자, 이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절대값식은요, 원래 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나올 때는 혜린아 언제라고 배웠지? 그쵸? 이 친구가 0보다 클 때니까 반대편 이항하시면 1보다 클 때라고 바로 쓸까요? 다시 원래는요 이겁니다. 저 자리가 양수일 때 그냥 나오잖아요. 참고로 이 어려운 걸 중1 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모든 비밀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이겁니다. 다시 자, 밑에 있는 거는 이 자리가 음수일 때니까 반대편 이항하시면 1보다 작을 때겠죠. 그러면 앞장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사실 절대값도 앞장처럼 식 2개 이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풀어봐. 식만 세워볼게요. 자, 이제 정적분 문제인데 0부터 2까지 하래요. 역시나 식이 2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또 하필 가운데가 1이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꼬리 물기입니다. 꼬리를 확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이런 쪼개진 함수들, 그러니까 함수의 식이 하나가 아닐 때가 이제 앞으로 많아요. 사실은 2개 이상.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떤 식을 못 쓴단 말이야. 이 0부터 2는요 이 절대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매하다고 지금 가운데가 1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꼬리 물기로 딱 정해주는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게. 자, 꼬리 물게요. 이 문제는 어디에 꼬리 물죠? 1에서 한번 꼬리 물겠습니다. 1에 한번 들러가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는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밑에 거 쓸게요. 분배까지 할까? 네, 푸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42번. 자, 오른쪽에 있는 42번도 이거랑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제 절대값 안에가 2차식인데 상관없어요. 원래 모든 절대값 문제는 풀이가 이거야. 원래 기본 전략.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뭐 뒤에 범위 쓰는 거죠. 언제일 때. 보통 이 자리가 양수일 때, 이 자리가 음수일 때 범위를 세우면 됩니다. 42번까지 식 세우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왕 하는 거 좀 잘 해보면 좋은 거잖아. 역시나 식만 세울게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저희 2교시에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배웠던 내용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이제 마지막에 특히 그 이제 어떤 관계식 설명드리면서 간단히 정리하는 거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있는데 질문해서 일단 비교해 보시고 오늘 일단 수업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똑같아요. 순서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다 외워가지고 풀 겁니다. 네. 자, 42번 문제.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풀어요? 똑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여기 절대값만 딱 떼올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어려우시면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이 친구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 다시 그냥 나올 때는 이 자리가 뭐일 때다? 여기 있을까요? 이 자리가 양수일 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푸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자, 얘 푸는 거는 고1 때 배우죠. 2차 부등식이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쓴다고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건 이거 반대로니까 바로 쓸게요. 밑에 있는 건 이 경우에 얘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배운 대로 푸시면 되고. 그럼 자, 이 문제는요. 1, 3이니까 민결아, 어디에 한번 들렀다 갈까? 자, 몇 번 해보시면 항상 그 어떤 그런 경계가 되는 점. 혹시 아연아, 어디에 한번 들렀다 가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런 경계점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한번 끌어갈게요. 1부터 2, 그리고 2부터 3. 이렇게 끌어가시면 정확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부터 2는요, 둘 중에 누구 써? 이거는 봐도 잘 내지? 아래 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못 푼다고, 이 문제를. 범위가 걸려있잖아, 가운데. 다시. 2부터 3은요, 위에 거 쓰면 되겠죠? 위에 거. 해서 각각을 푸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라고요. 자, 죄송한데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같은 식을 쓸게요. 식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래 끝이랑 위 끝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3. 한번 요거는 그냥 들렀다 가는 것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식인데 제가 아래 끝을 마이너스 1부터 위 끝을 3까지 들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제로 할 때는 이런 쪼개진 함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2학기 때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그냥 약간 특징은 이런 경계가 되는 점들, 경계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경계점들을. 항상. 얘는요, 혹시 혜린아, 얘는 혹시 일단 몇 번에 걸쳐 갈까? 자, 지금까지는 2번이었잖아. 얘는 몇 번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3번이 가시겠어요? 출발. 자,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1부터 쭉 가다가 어디서? 0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이게 0에서 한번 끊어 가셔야 됩니다. 일단 더하기 0부터 승우야. 혹시 어디서 한번 끊어 갈 것 같아요? 2에서 또 브레이크 한번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경계점마다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왜? 이제 식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부터 3. 아까 말했지만 꼬리 물기를 3번 이상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자, 각각의 식을 고를 차례에는 뒤에 표지판을 보시는 거예요. 자, 왼쪽은요, 0보다 작은 쪽이죠. 위에 걸 씁니다. 다시, 가운데는요, 0부터 2니까 딱 여기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2, 3이니까 여기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 가신 다음에 표지판 보시면서 쭉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것들 알 수 있구나. 한번 정리가.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지금 시간 3분인가 4분인데 10분까지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 안 푼 것들을 한번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한번 잘 풀어보세요.